자, 이제 돈 얘기네요. 네. 건강보험료. 작년에 감사하게도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우, 좋은 일인데요. 네. 10번도 채 못 간 것 아, 10번 같습니다. 가면 많이 간 것 같은데. 매달 네. 건강보험료는 40여만 원씩 꼬박 내고 1년에 건강보험 500만 원 내고 병원 거의 안 가고 근데 건강보험료가 점점 오른다는 사실이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건보료 지금도 너무 네. 그리고 많습니다. 이제 이런 다른 두 분이 이제 쓰신 음, 댓글인데요. 이 위에 있는 댓글은 일단 건강보험료를 40만 원 정도 낸다는 거는 이분은 그래도 상당히 좀 소득이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예. 네. 건강보험료 이야기를 음, 해보면은 음,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소득이 높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네, 우리나라는 법에 8%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이제 7.09%로 2023년까지 지금 이제 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옆에 일본만 해도 10% 정도고요. 그리고 뭐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네덜란드는 지금 거의 18% 정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OECD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진국 이런 나라들을 보면 우리는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게 이제 이게 팩트이고요. 여기 보면 일본은 2017년에 한 10%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보험이 이제 두 가지 종류인데 뭐 9점 얼마인 것도 있고 10%인 것도 있는데 아무튼 2017년에 10% 정도로 정했고 음. 프랑스는 2014년에 13.55%로 정했고요. 독일은 2017년에 14.60%로 정했는데 지금도 건강보험료율이 오르지 않았어요. 건강보험료율이 안 올라도 음. 사람들의 소득이 이제 자연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거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전체 재정 자체는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를 조금씩 계속 올렸어요. 이 말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보건복지부가 전혀 의료비 관리를 못 하는구나, 살림을 음, 못 사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이제 건강보험료율 자체도 높지만은 저게 지금 2014년, 2017년, 지금 5, 6년 이상 계속 음, 저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음,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 주어진 재정으로 살림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이 원래는 더 낮았거든요. 뭐 5점 몇 퍼센트 뭐 이랬는데 계속 조금씩 올려가지고 지금 이제 7%로 됐는데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아니 이게 무슨 물가 인상하는 것처럼 올해도 오르고 내년도 오르고 또 음, 오르고 이러면은 계속 건강보험료율이 오르구나라는 이런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근데 보험료율을 몇 년 동안 한 아, 10년 뭐 이렇게 픽스를 시키면 아 이게 안정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실제로는 저런 유럽의 OECD 국가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내는데도 보험료율이 너무 버겁다, 너무 많이 낸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매년 인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음, 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는 거는 그건 정말 정책의 실패이고요. 보험료율은 안정을 시키고 그래도 어차피 이제 소득 전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음. 건강보험 재정도 늘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살림에 맞춰가지고 음, 이거를 살아야지. 장기적으로, 예. 음. 이걸 계속 늘리면은 이게 뭐 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음, 싶고요. 제가 아까 저 그래프에서 볼 때 네. 일본 가로하고 예, 17년도 예, 이렇게 돼 있고 예, 예, 2017년도 예, 얘기죠. 예, 예. 벌써 몇 년 동안. 나라마다 연도가 다 다르네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 7년부터 2017년도에 예, 지금 정해진 예, 예, 예. 거네요. 그리고 그대로 변동이 유지하는 없다. 거고. 그 예. 우리나라는 매년 매년 저걸 오르고 음, 2022년에서 2023년 될 때 음, 처음으로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걸 음, 윤석열 정부가 엄청 막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었어요. 한 번도 안 오른 해가 그 해가 처음이었어요. 그 음, 정도로 매년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실감하기에는 어떻게 이게 매년 오르냐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험료를 뭐 많이 낸다고 하지만 그래도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도별 1인당 연간 보험료 추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지나가죠. 이제 네, 2018년에 한 1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한 150만 원. 그러니까 음, 50% 포인트 지금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5년 만에. 네, 그죠? 네, 2018년에 100만 원 냈는데 평균. 음, 지금 2022년에 150만 원을 냈으니 음, 이렇게 갑자기 오른 거가 사실 없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뭐 물가도 이렇게는 안 오를걸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살림을 못 살았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간 평균 150만 원 정도 내지만 쓰는 돈은 160만 원 이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액은 어디서 왔다?
정부 지원금에서 온 거예요. 정부 그럼 정부가 10만 원 조금 더 보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너무나 적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 제도를 우리처럼 운영을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은 정부 지원금이에요. 뭐 물론 그것도 이제 세금에서 거둔 거지만은 예. 그리고 건강보험료 수입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법적으로 건강보험료 재원의 20%를 정부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걸 계산을 약간 야리까리하게 이제 해가지고 실제로는 16%,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옆 나라 대만만 해도 36%를 정부 지원금으로 대라고 법에다 명시했어요. 아, 우리도 법에는 명시되어 있어요. 안 지킬 뿐이지. 근데 대만 같은 나라도 36%를 정부 지원금을 내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적게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보험료가 많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게 이제 의료보장 국가인데 이 150만 원을 내는데 정부가 도와주는 거는 10만 원밖에 없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다. 건강보험료가 부담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료율 자체는 높지 않지만 이게 매년 올랐다는 게 문제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정부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부 지원금 얘기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번에 병원들이 상황이 안 좋으면서 보건복지부가 이제 기재부에 예산 지원 이제 요청하고 이랬을 때 거기는 냉정하게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 냉정한 판단 어려워한다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돈이 없어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단순한 관심이나 지원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도 국민 의료비 관점도 좀 가지고 전체 국가 예산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재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랜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작년인가에 정부 예산이 600조 원 정도 됐는데 보건복지부 예산이 얼마예요? 100조. 그러니까 100조. 교육부 예산 100조. 그리고 교육부는 또 그 외에 그 교육세를 따로 걷는 게 있잖아요. 뭐 아무튼 이제 뭐 교육부도 100조, 보건복지부도 100조인데 보건복지부는 100조 외에 건강보험 재정이 또 100조예요. 그러니까 한 개 부서가 200조 원을 굴리는데 자기들 안에서 해요. 그걸 전혀 누구에게 뭐 크로스 체크라든지 뭐 감사 뭐 이런 게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재부는 옛날부터 이게 너네가 일개 부서가 너네 지금 돈 전문가도 아니잖아. 너네가 핸들하기에 너무 큰 돈이거든. 게다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개 부서가 끌어안고 있는 돈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재부는 그 옛날부터 건강보험을 이제 기금화를 해서 우리가 돈 관리 전문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좀 관리를 하도록 좀 들여다보면 안 되겠니? 그랬는데 보건복지부는 절대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박미수 차관이나 지금 장관도 그 이제 경제 출신이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들을 몇 명 데려다가 아, 우리 전문가 있으니까 우리 알아서 할 거야. 이런 갈등의 역사가 오래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돈 달라고 하면 안 주죠. 아하. 예, 이제 그러니까 기재부는 기본적으로 너네가 살림을 못 살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잘 좀 해봐. 이제 이런 측면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언저리에는 그 오랜 수년 묵은 그 갈등 이제 그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건강보험 재정이 왜 있는 거죠? 건강보험이 어떤 제도인지 진짜 이게 단순한 공적 보험인지 아니면 사회보장제도의 일부인지 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게 공적 보험이라는 식으로 해서 왔는데 실제 운영은 국민 기본권 의료를 담당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으로 뭘 해야 되냐면은 의료인의 인건비를 줘야 돼. 의료인뿐만이 아니죠. 병원 보면 이제 의사 인건비, 간호사 인건비, 간호조무사 인건비, 청소여사님 인건비, 행정직원 인건비, 보안요원 인건비, 식당 아주머니 인건비, 영양사 인건비, 뭐 각종 무슨 뭐 의무기록사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은 사람들의 인건비, 그리고 뭐 약제비 다 포함해서 재료비, 운영비,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걸 다 합쳐서 그게 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5를 못 가서 불만인 건 거지, 실제로 자기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을 가면은 그냥 다 수술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약간 딜레이 되고 수술 건수가 약간 줄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그 건강보험 재정은 어차피 국민들을 치료하는 데 쓸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해에 다 써야 되는 돈이에요. 그렇죠. 이게 소멸성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남으면은 그 일정 부위를 이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비상 사태를 위해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건강보험을 100조를 걷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 해 다 써야 돼. 근데 지금 환자들이 진료를 조금 못 받고 있어서 돈이 옛날만큼 이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옛날만큼 건수는 줄었지만 이걸 의료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자기 주머니는 꿰차고 있고 이제 기재부고 보고 돈을 달라고 하니 안 주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 재정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10조 원이라는 연간 10조 원 이제 이렇게 썼다면은 매달 그럼 거의 한 8, 9조씩 나갔겠죠. 근데 지금은 8, 9조씩 안 나가고 한 6, 7조 뭐 이런 정도 나갈 것 같은데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이 있는데 그거를 이 진료를 량이 좀 줄었지만은 이걸 의료기관에게 주지 않으면 의료기관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간호사 보고 뭐 명예퇴직하라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상화 됐을 때 환자를 누가 볼 거냐고. 그렇죠. 병원 문 닫고 망하면 그때 다시 병원을 만들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돈이 네 돈이 아니라 국민들을 치료할 돈이라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산 삼성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뭐 경북대병원이나 계명대병원이나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도 돈을 줘야지. 그리고 아산 삼성도 그게 비영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게 해야지. 만약 그거 좀 문 닫게 하면 다시 그만한 걸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거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라고 마치 그 돈이 자기들 돈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전 매우 사악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은 안주는 없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리고 전공의가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돌아올 병원이 없어. 망했어. 뭐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인프라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 점이 저는 매우 화가 납니다. 우리 건강보험 얘기하다가 또 지금 또 현실로 좀 잠깐 돌아왔었는데요. 또 계속 말씀을 예. 이어나가 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건강보험료를 낼 때 아까 그 댓글 다신 분은 이제 40만 원 넘게 낸다고 이제 그렇게 쓰셨는데 상당히 이제 많이 내시는 편인데요. 이게 그 의료보장 적용 인구를 보면 우리가 직장 가입자도 있고 지역 가입자도 있잖아요. 근데 네. 돈을 같이 써요. 근데 이게 인구가 일단 직장 가입자가 조금 더 많아요. 2.5대 1이니까 지역 가입자가 한 명이라면은 이제 직장 가입자는 2.5명인데 이게 이 직장 가입자 줄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2018년 불과 5년 전에는 이게 지역 가입자 한 명에 직장 가입자 2.6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2.5. 그러니까 이게 0.1 줄은 거지만 사실 되게 많이 줄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직장 가입자가 이제 줄고 있고 돈 낼 사람이 줄고 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2.5대 1이라 그랬잖아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그럼 돈도 2.5대 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돈을 내는 거를 보면은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의 6.7배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건 뭐예요? 2.5배 정도 더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가 더 많이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료비를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구가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가 2.5, 지역 가입자가 1이면 돈도 이게 2.5, 1이거나 아니면 뭐 한 3, 4, 뭐 이 정도의 1이거나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게 6.7대 1이라는 거는 이 직장 가입자가 너무 많이 낸다고 생각을 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내는 그 40만 원씩 넘게 내는 분들은 아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 가입자도 되게 많이 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원래는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매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역 가입자는 소득이 이제 제대로 신고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편법으로 재산에다가 몰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강남에 좋은 아파트에 살지만 집 한 채 이게 다고 수입은 연금 뭐 약간 나오는 게 이게 다인데 아파트 값이 비싸니까 이게 뭐 공시지가 이게 오르면은 건강보험료도 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내가 연금 수입 이거밖에 없는데 비싼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로 지역 보험료를 막 계속 오르니까 이게 말이 되나 너무 버겁다. 결국은 왜 이런 일이 생겼냐. 보건복지부가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험료 걷는 나라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정책을 잘못한 거를 이게 바람핀 남편은 뒤로 빠져 있고 마누라랑 그 아가씨가 머리 쥐어뜯고 싸우는 것처럼
이 수십 년 동안 잘못한 거는 보건복지부인데 자기들은 뒤로 물러나 있고 네. 지금 의사와 국민들이 서로 마음을 상하면서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관계도 다 깨어지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잖아요. 지금 저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환자 보기가 전 겁나요. 되게 우울해요. 이게 말씀을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뭐 사실 필수 의료 뭐 지역 의료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정책이 잘 됐어야지 되는 문제잖아요. 정책 실패죠. 그렇죠.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시장 없다니까.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책 실패인데 지들은 뒤로 쏙 빠져 있고 의사도 국민이잖아요. 국민들끼리 갈라쳐가지고 서로 이제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혈압이 막 올라요. 네. 자, 그다음에 의대 증원 안 하면 건보료를 인상한다. 뭐 이런 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대 증원도 하면서 필수 의료 수가도 같이 병행해야죠. 의대 증원은 안 하면서 수가만 올리면 건보료만 올라서 국민 부담인데 다수 국민한테 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도 양보하시고 정부도 양보 좀 하시죠. 이랬네요. 근데 이분은 많은 이해가 좀 필요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하죠? 이 대답을 어떻게 하죠? 그래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무조건 이제 의사만 참아라가 아니고 이제 정부도 양보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이니까 나름 이제 고민은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분의 그 생각은 뭐냐면은 이게 그 의대 증원을 안 하면 건보료가 오른다. 그 말은 의대 증원을 해야 건보료가 안 오른다인 거예요. 이 말의 그 이면은 이 의대 증원을 하면 의사 인건비가 를 줄일 수 있으니 건보료가 안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입장은 건보료가 오르지 않게 의사가 많아지면 건보료가 안 오를 거야. 그러니까 의대 증원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의사만 너무 이제 못 살게 굴지 말고 정부도 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의사 수가 증가하면 의료비가 더 많이 증가합니다. 아까 왜냐면요. 얘기했잖아요. 예. 공급자 유인 수요라고 예. 뭐 또 그 이제 의료비가 크게 공적 의료비와 개인 부담 의료비가 있고 이거 두 개 합친 게 경상 의료비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적 의료비가 건강보험 수가 중에 이제 그 보험료 우리가 낸 거랑 정부 지원금 그게 이제 급여 진료에 들어가는 거고요. 네. 개인 부담이 급여 진료인데 본인 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그리고 암보험료 뭐 실손보험료 이런 거 우리가 낸 보험료 이런 거 다 합쳐서 경상의료비인데요. 네. 의료비는 의사를 안 늘려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의료비는 증가해요. 왜냐하면은 기대 수명이 점점점 증가하고 의료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 수를 안 늘려도 그냥 내버려둬도 의료비는 자연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증가하는데 건강보험료를 계속 올릴 게 아니라 이거를 보험료율을 좀 픽스를 시키고 살림을 잘 살아서 이게 부담이 좀 적게 되게 해야지 되는데 우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료비가 추가로 증가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사 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 수가 증가하면은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아니 환자는 한 명이고 맹장도 한 개고 담낭도 한 개고 위장도 한 개인데 뭐 위암 수술 한 명이 2번 할 것도 아니고 아무리 의사가 늘어봐야 환자 자체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어떻게 이게 의료량이 증가하고 의료비가 증가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환자가 돈을 내면 그게 가능한데 환자가 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환자를 살리는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의사 수가 증가하면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놀고 먹는 거가 또 좀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의사의 그 유전자에는 그 노예 유전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다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의사가 늘면 의사가 놀지는 않겠죠. 환자를 보겠죠. 그게 이제 진료고 그러면 진료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증가하니까는 의료비가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비급여를 하는 데다가 실손보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를 많이 하면 의사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비급여를 하니까는 그리고 비급여는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으니까는 비급여를 많이 하면은 이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고 더 수입이 좋으니까 이제 또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비급여를
비급여 진료를 했을 때 이게 환자가 그걸 100% 본인 부담하면 비급여를 마음대로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턱이 실손보험이 굉장히 높은데 네. 문턱을 확 낮춰준 네, 거죠. 실손보험이 오면서 그걸 거의 뭐 80% 이렇게 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의사도 예를 들어서 이게 100%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닌데 한 80% 정도 필요하고 하면 좋은 거 이런 거를 부담 없이 권유할 수 있고 네. 그리고 환자도 이건 내 돈 나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실손보험이 다 되죠. 그러니까 아 그럼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돈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거를 좀 아시면 좋겠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의대 증원하기 전에 음. 인구 대비 의사 수와 우리나라 경상의료비의 비율을 플로팅한 거예요. 네. 이 점선이 인구 대비 의사 수거든요. 이제 네. 이게 1970년대 2000년이어서 좀 뗐지만은 2000년부터 거의 이제 일정하게 특히 이제 2010년부터 일정하게 이렇게 인구 대비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은 하지 않았지만 인구 대비 의사 수는 활동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파란색 선이 GDP 대비 경상의료비예요. 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의대 증원 안 했는데도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증가한 만큼 정확하게 경상의료비가 증가했는데 이때 2018년, 19년에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거 왜 이럴게요? 문케어 때문이에요. 문케어가 부담을 더 없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의사들이 공급량을 더 많이 늘리고 왜냐면 환자들이 부담 없어 하니까 다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기울기가 옛날에는 이게 같은 기울기였는데 문케어 이후에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증가하는 이 기울기보다 의료비가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저기 또 실손보험.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이제 실손보험이 있죠. 근데 여기에 만약 의사 수를 이제 이게 2026년부터 인위적으로 이렇게 올린다고 합시다. 그럼 이게 밑으로 꺾일까요? 플라토로 평행을 이룰까요? 하늘을 찌르겠죠. 이거는 이건 뭐 웃을 얘기가 그래서 아닌데. 저걸 억지로 갖다 붙인다 그러면 저 그래프에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해왔던 거 이거는 사실의 팩트를 보시라고. 의사 수가 안 늘어도 의료비가 이렇게 증가했다고. 근데 본인 부담을 거기서 더 줄여주니까 문케어 때문에 더 많이 증가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의사 수를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건 충분히 상상 가능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를 뒤돌아보면 의대 증원을 하나도 안 늘렸지만 인구 대비 의사 수는 계속 늘었구나. 근데 의사가 늘어난 만큼 의료비가 계속 증가했구나. 그러면 의사를 늘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네. 이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